해리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뛰고 있는 어느 때보다도 토트넘스러운 바이에른 뮌헨이 이 아스날을 탈락시키면서 토트넘 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행복사하기 직전인데 그런데 보니까 에릭 다이어가 실제로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오늘 경기 진짜 그 BBC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그것만큼 놀라운 에릭 다이어의 엄청난 활약. 아니 도대체 에릭 다이어가 오늘 경기 얼마나 잘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아스날전에서 교체 출전을 했고 BBC에서 최고 평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 평균 평점을 보여주는 기계적으로 이제 평점을 채점하는 소파스코어에서는 에릭 다이어에게 무려 7.4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평점을 부여해서 이게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릭 다이어가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90분 동안 에릭 다이어는 이제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2번의 걷어내기, 3번의 가로채기, 그리고 4번의 태클까지 보여주면서 에릭 다이어답지 않은 모습. 에릭 다이어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땅볼 경합도 5번 중에 4번 승리. 공중볼 듀얼은 원래 좀 잘하는 편인데, 근데 이 공중볼 경합 같은 경우에는 4번 중에 2번 승리. 그런데 이제 에릭 다이어가 땅볼 승리를 5번 중에 4번이나 했다. 이것도 좀 대단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더 놀랐냐면, 터치를 87번을 기록했는데 패스 76번, 그 중에 71번을 성공하면서 93%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롱볼도 5개 중에 하나를 성공했으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수치는 possession lost. 공을 잃어버린 횟수가 단 6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꽤 인상적인 기록인데, 일단 데리흐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포지션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죠. 5번밖에 잃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김민재 선수. 이 김민재 선수가 14분을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을 잃어버린 횟수 6번이 다이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땅볼 경합은 3번 중에 0번 성공. 공중볼은 이제 1번 중에 1번 성공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실수 한 부분 없었고, 클리어런스, 공 걷어낸 거 1번, 인터셉션, 공 가로채기 1번, 그리고 이제 드리블 돌파를 1번 당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드리블 돌파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김민재 선수는 조금 더 리스크를 이제 가져가는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스피드로 커버도 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민재 같은 경우에는 롱볼도 2개 중에 하나를 성공하면서 나름 롱볼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릭 다이어나 데리흐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롱볼 성공도가 좀 낮았죠, 이번 경기. 게다가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으로 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나올 수 있지만, 다이어가 이번 경기에 잘하기는 잘했구나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레딧에서도 해리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결국에는 이 아스날을 날려버렸다라고 하면서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토트넘이 마냥 기뻐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영국 팀들이 잘해야 EPL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어쨌건 독일 팀이지만 아스날을 이기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지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이어가 진짜 내가 본 경기 중에서 최고의 경기를 했다, 인생 경기를 했다 라는 반응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는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0m 안에서 계속 캠핑하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몇 번씩이나 좋은 모습을, 그렇죠, 이제 땅볼 경합도 너무나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물론 상대방에게 좀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하는 모습이 이번 경기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태클도 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No mistakes. 실수가 없었다.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 프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스날 팬들이 사실은 에릭 다이어 완전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이어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그리고 풀타임으로 뛴 경기에서 이 챔피언스 리그 퇴장을 당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 진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이 타임레스 클래식이다. job done. 잘 끝냈다. get in. 모두 올라타. 너무 재밌는 상황이야.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이어 was pretty great today. 오늘 다이어 진짜 괜찮았어.
오늘 다이어 괜찮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통계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카가 큰 경기에서 완전 유령이 돼버렸네, 투명 인간이 돼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오늘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좀 무력했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있기는 했죠. 오늘 이번 시즌 내내 최고의 헤이트 와치스, 그러니까 싫어하는 팀들을 이렇게 봤을 때 토트넘 팬들은 어쨌건 자신만의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케인을 데려갔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악감정이 나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스날을 어쨌건 이겼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날도 어쨌건 싫어하는 팀이기 때문에 헤이트 와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너무나 기뻐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oefficient be damned. 이 coefficient가 그거거든요. 그 UEFA에서 매기는 점수. 그 점수인데 어쨌건 독일이 지금 2위고 영국이 지금 3위고 2위 자리를 위해서 이 두 팀이 지금 점수 세워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은 분명히 EPL에게는 EPL 5위가 챔피언스 리그를 가는 것 자체가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일단 또 출전 시간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좀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듀오로 이제 결승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최고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기는 하지만, EPL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쩌면 5위를 기록할 수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는 한국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일단 결승까지 다 가고, 그러니까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결승전이 일어난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보는데, 그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4위까지 유지하면서, 물론 그 이상의 자리를 가면 더 좋지만 4위 이상을 유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자력 진출을 한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해외 반응 그리고 외신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